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라라단 따단. 저는 또 간만에 슈퍼카 시리즈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라인을 담당하는 MC20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MC20, 그러니까 MC20은 파생형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은데 항상 이제 신차 출시라든지 공개됐을 때만 보고 직접적인 주행, 운전은 못 해봐서 아쉬웠는데요. 요번에 비로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타고 다녀가지고 슈퍼카를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니까 또 이러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지턱, 현재는 리프트업이라 가지고 이게 MC20이 최저 지상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자칫하면은 약간 쓸릴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높이가 높은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좀 노면 상태 안 좋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프트업을 이용해서 최대 50mm 정도를 전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높은 방지턱은 그래도 무리 없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방지턱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랬을 때 리프트업을 하면은 그래도 승차감이 슈퍼카 치고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뭔가 얘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MC20이 다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막 방지턱이라든지 안 좋은 노면 지나가잖아요. 뭔가 찌그덕 찌그덕 어디선가 좀 서라운드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약간 효과음? 여기 이런 데도 막 약간 막 찌그덕 찌그덕 이런 효과음이 있어서 심심할 틈은 없어요. 심심할 틈은 없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가가지고 시속 40km 이상이 되면은 이 리프트업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프트업은 쉽게 말해서 이 차고를 올려주는 건데 이게 시속 40km 이하에서만 지원이 되고 40km 이상부터는 다시 전고가 이렇게 씩 하고 낮아집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진짜 퇴근하는 길이라 가지고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를 아까는 켜졌는데 지금 또 안 켜져가지고 음성인식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실내등 켜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 좀 켜줘, 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 메시지 보내기, 음악, 라디오, 온도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취소. 취소되었습니다. 아, 이게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의 제어를 다양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뭐 노래 틀어줘 라든지 아니면 전화 걸어줘 아니면은 뭐 공유 시스템 요 정도가 있고, 아, 이 라이트가 이거 왜 안 켜지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슈퍼카를 타서 그런지 기능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는 약 시속 7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로드 노이즈나 소음들이 어마무시하죠. MC20은 일반 자동차가 아니에요. 슈퍼 스포츠카입니다. 그리고 마력 같은 경우는 600마력이 넘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이죠.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에도 디자인이 누가 봐도 나 슈퍼카야를 외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 쳐다봐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시승차라 가지고 틴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런 뭐 골목길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강제적으로 인싸가 될 수 있는 외장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형 마세라티는 네튜뇨 엔진이라고 V6 기반의 3.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과거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V8 8기통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기음이 정말 좋았어요. 막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환상의 사운드다 라고 느껴졌는데, 배기가스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가 친환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세라티도 V8을 버리고 V6로 약간의 다운사이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면은 야, 이거 배기음이 뭐냐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V8 시절의 마세라티를 실제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V6 네튜뇨 엔진도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사운드가 아주 난리가 나요. 특히 주행할 때에도 굉장한 소리와 사운드가 나긴 하지만 이제 정차되어 있다가 시동을 걸 때 그때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짜 퇴근하는 길이라서 좀 막히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MC20은 슈퍼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출근할 때에도 그렇고 차가 엄청 막혔거든요. 막 도로 공사하고 막 사고 나서 차선 막고 있고. 근데 얘가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앞에가 안 보여. 전방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정체에 야 이거 놓으면 타이어 펑크난 거 아니에요. 타이어 펑크난 거 아니고 그냥 약간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갔는데 이런 겁니다. 원래 슈퍼카는 달리기 위해서 DNA 자체가 달리기 위한 세팅이기 때문에 사실 승차감을 기대하고 타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데일리로 타기에는 무리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세라티 MC20의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을 총 2대를 타봤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쉐 911 중에서도 터보 S 차량이 있어요. 걔도 가격이 옵션을 합쳤을 때 3억이 조금 넘거든요. 아무튼 911 터보 S가 있고 또 람보르기니, 현재는 테메라리오로 세대 변경이 되었지만 우라칸이 있습니다. 우라칸도 제가 다양한 뭐 테크니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라인업들을 타봤는데 일단 전반적인 색채감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911도 그렇고 우라칸도 그렇고 제가 타고 있는 MC20도 그렇고 슈퍼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의 즐거움은 너무 많아요. 달리면 달릴수록 짜릿하고 특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MC20 얘가 시승 차량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쳐간 차량인데 진짜 여기 블랙박스가 지금 여기 위에 있지만 운전자석 시트 포지션으로 블랙박스가 하나가 더 장착이 되어 있다면 다들 웃고 계셨을걸요? 광대가 다 솟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달릴 때에는 정말 즐거워요.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MC20의 다양한 파생 모델 중에서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는 첼로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게 되면은 한 10초 만에 하드탑이 다 열리면서 산뜻한 바람과 함께 상쾌한 이 뷰를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아주 뜨거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에는 감히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와, 근데 이거 라이트 왜 안 켜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진짜 마세라티 오너가 아니라서 못 찾겠습니다.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약간 달려보나 싶었더니 이제 극악의 정체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정체 구간에서 슈퍼카는 단점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태생 자체가 달리기 위해 세팅이 되어 있고 미션 자체도 8단 DCT 듀얼 클러치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일리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DCT랑 슈퍼카 아니면은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랑 다르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MC20은 당연히 고성능 슈퍼카기 때문에 정말 예리하고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미션이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안 좋아요. 연료 효율성도 안 좋을 뿐더러 계속 이런 길만 가잖아요. 그럼 차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요. 그리고 요 마세라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네투뇨 엔진은 얘가 3.0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처럼 이 압축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노킹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막히는 길만 간다 그러면 이제 노킹 생기고 막 카본 쌓이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얘는 진짜 달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 마세라티 MC20을 쾌적하게 탈 수 있는 동네는 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불을 켜고 싶은데 이거 진짜 홍씨 사상 최초로 룸램프를 못 켜다. 근데 보통 이거 누르면 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작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MC20을 타면은 사실 기능이랄 게 요즘 차량들과 비교하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센터 쪽에도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과 함께
기어 버튼이 2개밖에 없거든요. 드라이브, 매뉴얼이랑 후진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MC20을 처음 타시는데 아니 주차를 못 하겠다고 파킹 기어가 없다. 그러니까 파킹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이제 D드라이브로 놓은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면은 그때 파킹이 되는 겁니다. 조금 약간 복잡하죠. 근데 대다수의 슈퍼카가 그렇긴 합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거든요. 따로 P 모드가 없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중립, 뉴트럴로 빼놓은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을 해야지 딱 이제 차가 멈추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차량만 타시던 분이 이런 슈퍼카를 타면은 당연히 혼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차량은 탁송이라든지 대리 이런 것들도 좀 거절을 종종 당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조작성도 뭔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른데 또 얘가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MC20은 다양한 파생 모델이 있는데 가장 베이직한 모델 기준으로 3억 4천인가 3억 5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첼로, 뚜껑이 열리는 모델에 또 옵션이 다양한 게 더 많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차 기준으로 차량 총 가격이 3억 9,870만 원입니다. 반올림 하면은 4억이죠. 사실 4억이면은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이에요. 저 같으면 4억이면은 차를 안 사고 집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차라는 것들은 시동을 키잖아요. 그러면은 시동을 키는 순간부터 감가가 되는 제품이에요. 물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막 희소성이 있는 거지, 당장 팔거나 아니면 뭐 몇 년 후에 판다고 해가지고 내가 총 이 차량을 구매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 대비 본전 뽑기도 어려울걸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2025년 한 해 기준으로 마세라티 MC20은 단 2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좀 되게 놀랍거든요. 왜냐면은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포르쉐 911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라칸, 람보르기니 우라칸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들은 막 2대까지 판매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거의 몇백 대 정도가 판매가 되고 그랬는데 MC20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비싸기도 하지만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 불편한 요소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MC20을 이틀간 타고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주차예요. 왜냐면은 서울 기준으로 주차가 쾌적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다 따닥따닥 주차를 해야지 차선에 맞춰서. 근데 MC20은 전장, 전폭, 전고 이런 것들은 주차장에서 나름 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도어예요. 얘가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도어를 딱 열면은 얘가 날개처럼 위로 씩 올립니다. 근데 우라칸처럼 시저도어처럼 이렇게 바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한번 꺾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좌우 쪽에 공간이 엄청나게 여유로워야 돼요. 아니면은 좌우 쪽에 차가 아예 없거나. 근데 대충 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쾌적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하더라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주차에 관한 건데 이것도 본편 시승기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MC20 같은 경우는 후면부에 디퓨저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큰 것까지는 좋은데 최저 지상고,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웬만한 주차장 가면은 주차 스토퍼 있잖아요. 바퀴를 딱 잡아주는 거, 거기에 걸리면 디퓨저가 바사삭 바사삭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주차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고, 또 일상 주행을 하면서 느껴졌던 불편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소음은 제외할게요. 슈퍼카니까. 이게 듀얼 클러치 미션 기반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언덕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차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수동차처럼 뭔가 딱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슬슬슬슬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를 땜과 동시에 슬슬슬슬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쫄깃하더라고요. 4억짜리 차인데? 이러면서 뒤에 차가 바싹 붙었을 때는 살짝 약간 위태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MC20급의 슈퍼카를 소유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연비, 당연히 고급류 주유를 해야 됩니다. 고급 휘발유가 들어가서 연료통이 아마 50리터인가 60리터가 있는데 가득 주유했을 때 기준으로 한 300km 정도까지밖에 못 달립니다. 근데 이게 쭉 주행을 했을 때의 얘기인 거지,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한 200km대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연비도 당연히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5.1km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내 차로 운용을 하려면은 유류비도 많이 들고, 또 얘가 600마력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지션의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엔진 오일도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 교체 주기가 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고, 엔진 오일 교체하면은 필터, 연료 필터, 오일 필터 다 갈아야 되고, 거기에 미션 오일도 빨리 갈아줘야 되고, 야 진짜 차를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이런 차량들을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차량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재력이 엄청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가 웻, GT, 스포츠, 코르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GT 모드가 이제 노멀 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GT 모드로 다니더라도 아주 재밌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여기서 막 스포츠 모드만 하더라도 차가 아주 쏜살같이 튀어나가 버립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내 도로에서는 MC20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행 조건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은 기능이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얘가 그래프화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GT 모드로 달렸기 때문에 얘가 뭐 응답성, 강성, 효율, 뭐 전자제어, 가속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만 세팅을 바꾸더라도,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계기판 클러스터 디자인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RPM이 최대 9,000까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최신 신형 슈퍼카라서 막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좋기는 한데, 요즘 신차들하고 비교한다면 디스플레이 터치 반응감들이 살짝은 느린 편에 속합니다. 뭔가 딱딱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뭔가 약간 0.005초 정도 느리게 반응하는 그런 게 있고, 꾹 안 누르면 또 안 됩니다. 이런 거 디테일한 것들을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MC20은 앰비언트 라이트 없습니다. 풋등 정도만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어요. 근데 웬만한 슈퍼카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왜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경우도 그렇거든요. 람보르기니 우라칸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주간에서 봤을 땐 너무 예쁜데, 야간은 실내에 딱 탑승을 하면은 뭐 이렇게 막 화려한 불빛들이 나를 감싸주지 않으니까 약간 야간에서의 감성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차량들은 그런 라이트 감성보다는 달렸을 때 이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MC20은 다양한 이제 파생 모델이 있는데, 저는 하드탑, 이제 탑이 오픈이 가능한 첼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라인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후방 시야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장착이 됩니다. 요거를 딱 레버를 돌리면은 일반적인 물리 거울이거든요. 근데 얘가 교묘하게 가려져요, 뒷차들이. 왜냐하면은 MC20은 미드십 후륜구동 스포츠카입니다. 엔진이 시트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펜더부터 해가지고 이 라인들이 되게 볼륨감이 있는 거거든요.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시야각이 안 좋아서 이러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MC20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을 열고 싶지만 너무나도 추워서 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춥습니다. 이런 차들은 봄이나 가을에 탔을 때 가장 즐거운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름은 좀 덜 할 것 같긴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노면이 얼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슬립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차라리 여름에 시승을 했더라면은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요. 간만에 제가 4억짜리 슈퍼카를 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은 차선을 변경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깜빡이로 키면은 원래는 잘 안 비켜주거든요. 양보도 안 해주고. 근데 차 때문에 그런 거 같기는 해요. 양보를 좀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양보를 잘 받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은.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영업용 포터는 얄짤없다. 영업용 포터는 얄짤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슈퍼카는 이런 차량이 아니라 포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언덕길이거든요.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뭔가 정차를 해야 될 것 같은, 정차까지는 아니네요. 아무튼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그때 약간 수동 변속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MC20을 소유할 정도면은 사실 웬만한 일반인은 힘들 것 같긴 해요. 차량 가격 자체가 4억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에 있어서도 아무나 탈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량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보통 차가 여러 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MC20은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기본적인 정차 시에 사용하는 오토홀드도 없고, 또 승차감 같은 경우도 주행 안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지상고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면 상태 안 좋은 길을 가면은 이 프론트 덕트 이런 것들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주차장에서도 문도 못 열 정도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소유한다면은 열심히 살아서는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슈퍼카를 타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오만 감정이 섞여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 못 켜는 거는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너무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만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포터 얄짤 없어.